안녕하세요, 박 원장입니다. 자, 공부는 장비빨이다. 자, 이번 주 컨텐츠는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교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필기구, 문구 제품, 좋은 것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우리가 이제 꼭 여름방학 3주 시즌에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 많은 교재를 보고 교재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는 거의 써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숨어있는 알짜배기 아이템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선생님 학원에서도 쓰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은 교재가 이거거든요. 디딤돌에서 나왔고요. 표로 정리하는 한 페이지 영문법이라는 교재예요. 교재 표지도 너무 비비드하죠. 너무 이제 화사하고 예쁜데, 원래는 이제 고등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신간으로 중등까지도 나왔네요. 이런 교재들을 보면 사실 장단이 확실한 것이 내용 설명을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설명을 쭉 설명처럼 풀어놓거나 아니면은 뒤에 이제 간단하게끔 이것만 알면 되니까 반복적으로 읽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고 그리고 내신과정에 나와 있는 어법을 이제 이 책의 경우는 한번 넘겨볼게요. 이거는 고등인데요. 우선 컨텐츠 목차를 보시면 문장의 구조, 시제, 조동사, 수동태, 부정사, 동명사, 분사, 접속사, 관계사, 명사, 대명사, 그 다음 형용사, 부사, 비교, 가정법, 특수구문, 수일치까지 해가지고 이제 75개의 여러 가지 유닛으로 나눠 놓고요. 그리고 이제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교재를 선생님이 선택한 이유는 우선은 전반적으로 문법을 알고 있다 하여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뚫려 있거나 내가 모르고 있는 아이템들이 하나씩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걸 다시 찾기도 되게 애매하고 내가 모르는 게 정확히 뭔지를 알지 못할 때 지금과 같이 3주 같은 짧은 방학 기간에 이용을 해서 한번 쭉 정리하기에는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볼게요. 문장의 구조, 그래서 첫 번째 유닛을 가보시면 8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형식,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형태에 주의할 동사, 목적어 뒤에 전치사를 쓰는 동사, 4형식, 5형식 문형, 1, 2, 3 해가지고 문장의 구조 중에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처음에 이제 보면 문장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지금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섹션 1에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뒤는 확인 문제가 나와요. 이 확인 문제는요, 생각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죠. 아니면 앞에 걸 보고 한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총 유닛이요. 15개의 유닛이거든요. 그러니까 15개의 유닛을 내가 하루에 3개씩 보겠다. 그러면 5번이면 이제 이 책 한 권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회독에서 2회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주의 시간을 잡은 다음에 우선은 자, 내용을 읽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면서 내용을 숙지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를 분명히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챕터를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를 한꺼번에 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틀리는 부분의 챕터는 무조건 노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노트 정리를 하신 부분은 나중에 내 재산이 될 거야. 물론 이 책을 버리지 않고 계속 보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내가 모르는 어법 아이템은요, 또 모르기가 쉬워요. 그걸 반복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모르는 어법 파트만 명확하게 적어 놓는 것도 선생님은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1챕터를 잡고 문제를 내용 정리하면서 풀어보시면 유일하게 내가 굉장히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챕터의 내용을
노트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노트화 시켜서 그걸 방학 동안에 한번 회독을 한 다음에 그 회독한 것을 몇 회독한 것을 방학 전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노베이스의 경우가 있어요. 친구들 중에 어떻게 저는 영어에 영자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게 또 친절하게 중학교 게 나왔네요. 그래서 표로 정리하는 한 페이지 영문법 중학용을 사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정리하시면 더 좋고요. 우선 중학교 거를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고등학교 걸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걸 한번 가보면요. 똑같아요. 패턴은 똑같고 중학교 과정에 있는 기본적인 어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명사, 대명사, 시제, 조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형식, 의문사, 그 다음 비교,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수동태, 가정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유닛에 5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뒤에 간단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 확인 정도만 하는 건데 이걸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지금 중학생 친구들도 요거 쉽다고 하거든요. 노베이스 친구들은 여기부터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한 문제라도 틀리면 여기의 내용을 꼭 노트 테이킹 하셔가지고 그 노트에다가 자기가 정리해 놓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복습의 형태를 취하시면 선생님이 봤을 때 중학교 어법이 고등학교 어법, 문법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 큰지라 크게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고 보기 쉽고 그리고 여러 번 찾아볼 수 있고 사전처럼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책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런 책 한 권을 가지고 문법을 한번 싹 정리를 한다 그러면 여름방학이 진짜 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 꼭 기억하시고요. 디딤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문법에서 100점 맞으시길 선생님이 기원합니다.